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각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리고 그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그 각을 갖다가 도라는 60분법에서 벗어나서 실수 형태인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이제 배워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각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그 각을 이용한 다른 데에다 쓰일 수 있는 일정한 다른 수치가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각을 이용한 다른 수치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입니다. 삼각비. 이 삼각비라는 거 뭐였었죠?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것들을 확장을 하게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 세 가지를 일반각의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확장을 시키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녀석의 새로운 이름을 함수 형태로 써서 삼각함수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한 새로운 정의, 이 정의를 익히고 이것을 계산을 하고 공식을 암기하고 최종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는 형태까지 한번 나가도록 해보자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삼각함수라는 걸 정의낼 텐데 자, 여기 이제 글을 보시면은 좌표 평면의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어, 앞에서 배울 때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다른 축을 회전을 시켜서 멈추게 되는 얘를 동경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동경의 위치랑 시초선의 회전각, 회전한 양을 가지고 우리가 각이라고 설정을 하는데 이때 이 시초선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요게 이제 관건이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시초선을 x축으로 잡는다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왜 얘를 x축으로 잡아서 문제를 풀었느냐? 이것이 이제 일종의 여러분들의 궁금점일 겁니다. 여기가 이제 시초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얘가 동경이고요. 그래서 이 회전한 양, 요게 각이거든요. 회전한 양을 기준으로 멈춰 서 있는 동경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각 함수를 만들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이런 짓을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알아보도록 할 거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확장을 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삼각비를 처음 배울 때는 처음 정의는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했었을 거예요. 직각삼각형.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직각하고 각 세타가 같은 라인에 있을 경우에 네, 같은 위치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를 A, B, C라고 한다면 사인 같은 경우에는 변을 어떻게 잡았죠? 사인 세타는 A분의 B,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 탄젠트 세타는 C분의 B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었잖아요. 근데 이 표기법은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어떤 단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각도는 직각삼각형을 무조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각도가 무조건 90도보다는 작아야 됐었고 즉 세타라는 각도가 90도 이하에서부터 0도 이하까지 즉 라디안으로 표현을 한다면 2분의 파이에서부터 0 라디안 요 사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했었냐면 확장을 시켜서 좌표 평면의 일사분면 좌표 평면의 일사분면에다가 확장을 시킨 방법을 썼었어요.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좌표 평면의 일사분면을 이렇게 놓고 여기서 우리가 요 반지름에 해당되는 녀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각도 세타가 나오게 되고 이때 여기의 길이가 A라고 한다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내려봤을 때 얘가 C고 얘가 B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반지름, 즉 길이가 일자리인 선분을 가지고, 자,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과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세타를 가지고 길이를 구하게 된다면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a분의 c가 되겠고 얘는 a분의 b가 되겠죠. 즉 우리가 반지름 일자리인 선분을 가지고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된다면 이때 이 점이 가지고 있는 좌표, x좌표랑 y좌표가 나올 텐데 이 x좌표랑 y좌표의 길이가 바로 코사인과 사인 세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저 a분의 c랑 a분의 b 요거를 뭐로 표시하죠? 요거를 코사인 세타라고 표시를 하고 요거를 사인 세타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점의 좌표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좌표 평면의 1사분면으로 새롭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대신에 좌표 평면에서 얼마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의 위치에서 x좌표가,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정의 내린대요. 반지름이 일자리, 반지름이 일자리인 동경을 가지고 좌표를 찍었을 때 x좌표를 코사인 세타라고 지칭하고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지칭하자.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 좌표 평면에서 1사분면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했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었냐면 기존의 직각삼각형에서는 0도랑 90도에 대해서 0도랑 90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표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사분면에다가 표시를 하게 된다면 세타가 0도에서부터 90도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는, 즉 등호를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인 0이랑 코사인 90도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코사인 90도는 1이고 사인 0도는 0이고, 잘못 말했죠. 코사인 90도 0 맞죠? 사인 90도는 1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좌표들을 갖다가 새롭게 찍을 수가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직각삼각형의 방법에서 좌표 평면으로 확장을 시켰듯이 이거를 어떻게 확장을 시킨 거예요? 좌표 평면의 전체 전체로 얘를 확장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 전체로 얘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 각도 잘 보세요. 이 각도가 처음에 0도에서 90도에서 버텼다가 이 각도를 이제부터는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한 일반각에서 표현이 가능한 형태의 예, 삼각함수를 제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할 거냐면 시초선을 x축 양의 방향으로 삼아서 이쪽 방향을 플러스 각도,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 각도라고 지칭을 해서 실제로 동경이 만약에 회전을 해가지고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동경이 위치해 있는 녀석의 반지름 일자리인 동경을 만들었을 때요. 똑같이 반지름 일자리인 동경을 만들었을 때 이 이 좌표가 찍히게 되는 여기를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요거를 사인 세타라고 하자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리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 음수 각도에 대한 코사인, 사인 값도 만들 수 있고 180도가 넘어가는 각도라든가 90도가 넘어가는 각도, 심지어는 360도가 넘어가는 모든 각들에 대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정의 내릴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좌표 평면 전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타는 각이에요. 각이지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은 동경이 동경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동경의 위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4분면을 먼저 그리시고 두 번째 어, x축을 시초선으로 하셔서 세 번째 회전각을 표현해 주시고 네 번째 그때 멈춘 동경의 위치.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동경이에요. 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경이 중요한 겁니다.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지름을 감안해서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얘들을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 기존에 있던 것 중에 탄젠트가 아직 표현이 안 됐잖아요.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그 동경이 가지고 있는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요것이 새로운 정의다. 네, 삼각함수의 새로운 정의니까요. 이제부터는 직각삼각형으로 표현해도 되고, 어,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각도에 대해서는 직각삼각형 모델을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각도 있죠. 90도가 넘어가는 각도라든가 그 이외의 각에 대해서는 직각삼각형 모델이 아닌 좌표평면상에서의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서는 사인 코사인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바로 잴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각도에 대해서는 좌표평면으로 동경을 표시하시고 위치를 잡아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동경의 반지름이 1일 때거든요. 동경의 반지름이 1일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으니까 동경의 반지름이 만약에 1짜리가 아니고 5짜리다, 뭐 6짜리다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각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각도가 있다고 했을 때 1짜리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라고 가정을 하신다면 반지름이 r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정비례하죠. 닮은 꼴의 도형이기 때문에 정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좌표를 r배 늘려주면 돼요. 즉 얘가 1이니까 r배 늘렸듯이 얘도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동경의 위치가 3,4일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하신다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3, 4를 찍으시고 좌표를 찍은 후에 반지름을 먼저 측정을 하세요. 반지름은 바로 0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원점에서부터 점까지 거리.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점까지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갖고 반지름이 5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혹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 반지름에 대해서 사인 같은 경우에는 r분의 y 값이라는 것이고요. y 값. 그리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r분의 x. 탄젠트 값은 기울기니까 x분의 y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x가 3이고 y좌표가 4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 세타라는 거는 얘가 이게 세타이건 이게 세타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동경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고 세타 값이 한 바퀴 이상 돌아가게 된다면 이게 동경의 위치가 아예 일치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똑같아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요것에 대한 내용은 주기함수라는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거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5분의 4 그쵸? 지금 이 문제에서는 5분의 4가 됐고요. 코사인 값은 5분의 3 그리고 탄젠트 값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x가 분모예요. 그래서 x인 3분의 4 이렇게 우리가 얘를 갖다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어떤 녀석이요? 삼각함수의 새로운 정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다 동경의 위치를 이용을 해갖고 계산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삼각함수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보세요. 사인 세타 여기서 말하는 이 세타는 이 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좌표에 있는 x좌표, y좌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각이 세타인데
이 세타 값에 대해서 멈춰 있는 동경의 위치를 보시고 그 동경의 위치에 x 좌표랑 y 좌표를 이용을 해갖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표현한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y 값하고 관련돼 있고요. 코사인 세타는 x 값하고 관련돼 있고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랑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반지름 있죠. 반지름 값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부호가 항상 무슨 수일까요? 얘는 부호가 항상 양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각이 만약에 90도를 넘어간다든가 180도를 넘어간다든가 이런 매우 큰 각일 때에는 1사분면의 위치에 있지 않고 3사분면, 4사분면, 2사분면의 위치에 있을 때는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삼각함수들도 부호가 같이 바뀌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바로 똑같이 바뀌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사인 세타는 y 값하고 관련됐다고 했죠. 코사인 세타는 x 값하고 관련돼 있고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랑 관련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알고 싶다면 y랑 x랑 기울기의 부호, 즉 x가 양수인 사분면은 코사인 값이 양수다. y가 양수인 사분면은 사인 값이 양수다. 기울기가 양수인 사분면이 탄젠트 값이 양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가 있는데 별표 쳐주시고요. 사인의 값의 부호는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이 양수고 왜? 얘는 y 부호랑 관련돼 있으니까. 그리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x 부호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1사분면하고 4사분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랑 관련돼 있잖아요. 기울기의 부호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 양수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삼각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를 좀 암기 형태로 공식으로 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쓰던 방법인데 이거를 뭐 이제 얼싸안코라고 외우는 방법들도 있어요. 얼싸안코. 혹은 얼싸탄코라고 해갖고 이게 이제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해갖고 각각이 이제 양수가 되는 얼은 이제 모든 삼각함수가 다 양수가 되는 그리고 싸는 사인만 양수 아는 탄젠트만 양수, 코는 코사인만 양수 이렇게 되는 사분면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번 시간에서 암기를 해야 될 두 가지 공식인데요. 이 두 가지 공식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쪽에 나와 있는 것의 설명을 보시면 되는데 탄젠트 값은 x분의 y잖아요. 탄젠트 세타는 좌표상에서 x분의 y인데 이게 r분의 x랑 r분의 y랑 똑같죠.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중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자, 왜 얘가 이런 공식이 나오냐면 우리가 각이라는 녀석은 결국 어디서 온 거냐면 회전에서 온 거예요. 회전. 회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회전은 결국 원을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동경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 동경은 항상 원상에서 위치를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이때 반지름이 일자리인 동경을 만들었다고 친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는 원의 방정식을 꼭 지나가야 된다 라는 꼴이 돼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죠. 근데 얘는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다가 여러분들이 저 수식을 집어넣은 꼴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공식이 나오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여기서 말하는 코사인하고 사인은요. 반드시 어떤 각이어야 되냐면 동일한 각이어야 돼요. 얘도 동일한 각.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탄젠트 30도는 코사인 30도분의 사인 30도 이렇게 아예 동일한 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하나는 코사인 40도, 하나는 사인 20도 이렇게 다 각이 달라져 버리면은 이런 공식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똑같은 각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번 시간에 딱 배워야 될 건 뭐냐? 삼각함수라는 녀석을 새로 정의를 내릴 거다. 시초선을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 회전시켜서 얘를 표현을 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얘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론을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부호는 어, y 값이 사인, x 값이 코사인, 기울기가 탄젠트 이렇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부호를 외우시면 된다. 그리고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인 탄젠트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요거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에 관련된 기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봅시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주 기초 문제인데요. 만약에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이 녀석을 좌표에다 표시를 하세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12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얘가 몇 사분면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2사분면이구나 라는 사실을 일단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동경이 지니고 있는 반지름 R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R 값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보시면은 5 대 12 대 13이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13이니까 이걸 통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보시면 사인 값은 y좌표 얘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5,12라고 불리는 y좌표랑 반지름 그래서 13분의 12로 표시해 주시면 되고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13분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5죠. 부호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표현하는 각이 세타가 이걸 수도 있고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이 있는데 어차피 각은 상관없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동경이 중요한 거예요. 동경. 그래서 동경의 위치에 따라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x분의 y죠.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부호를 말하는 애요. 부호를 말하라. 이거는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은 사분면의 위치를 판단을 해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40도 같은 경우에 몇 사분면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240도의 동경은 여기에 있죠. 얘는 빨간색으로 표기한다면 이쪽에 있으니까 3, 4분면이구나. 3, 4분면이기 때문에 사인 값은 어때요? 사인 값은 음수 3, 4분면이니까 코사인 값은 음수 탄젠트 값은 양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400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360도고요. 이렇게 회전을 한 바퀴 하고 40도만큼 더 간 거죠. 그래서 얘는 1사분면이에요. 1사분면이니까 양수, 양수, 양수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순서로 6분의 5파이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새로 하나 만드세요.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어, 얘가 이제 6분의 5파이 같은 경우에는 90도는 넘었지만 180도에는 도달하지 않은 이 정도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사분면이다. 2사분면이니까 사인 값은 양수, 코사인 값은 음수, 탄젠트 값은 음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7파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6 플러스 1파이니까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4파이는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돌리시고 거기서 4분의 파이만큼 내려가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3, 4분면이 되겠고요. 3, 4분면이기 때문에 4, 4분면이죠. 뭔 소리 합니까? 4, 4분면이죠. 4, 4분면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 사인 값은 음수, 코사인 값은 양수, 탄젠트 값은 음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삼각 함수들의 부호를 먼저 주고 동경을 구하는 사분면을 구하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각각의 얘네가 양수가 되는 사분면을 써 주시고 얘는 음수가 되는 사분면을 쓸 수 있죠. 그거를 맞춰서 써 주시고 서로 겹치는 사건을 구해 주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사인이 양수가 되는 사분면은 1사분면하고 2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탄젠트가 음수가 되는 사건은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겹치는 사건이 2사분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이 음수가 되려면은 x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2사분면하고 3사분면이고요. 탄젠트 값이 양수가 되는 경우는 1사분면, 3사분면이죠. 그래서 겹친 사건을 구해 보시면은 3사분면이다.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